네, 뉴욕 증시에서는 여전히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오늘 굉장히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약간 좀 헤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주실지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충격파가 여전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은 진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는 투자 심리가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어제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였는데 다우는 0.5% 하락을 했고 나스닥과 S&P 500은 약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시장은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주들은 MS나 애플은 소폭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 쓰죠. 2.5% 상승. 그다음에 포드가 3.3% 상승. 엔비디아가 2% 상승. 반도체 장비주들은 ASML이 한 2% 상승. KLAD엔코가 2% 상승. 1에서 한 2% 정도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루시드가 4% 상승. 그다음에 펠로알토라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주식이 있는데 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가가 한 2% 정도 상승했는데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강했고요. 에너지 업종 전체적으로 한 2% 초반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엑슨모빌이 2.3% 상승, 대본에너지가 3.7% 상승, 마라톤 오일이 4.7% 상승했고요.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 예상보다 소폭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 금리 상승세로 성장주 매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은 계속 매도세를 겪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의 반등이 수개월 내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스케뱅크에서는 IT 섹터 매도세가 빨라도 실적 발표 때야 멈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IT 섹터의 실적 발표에서 투자 심리가 지지될 때까지는 IT 섹터가 저조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상승으로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기네들은 IT 섹터보다 은행주를 더 선호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측에서는 IT 섹터 급락을 했지만 여전히 매수기회로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IT 기업들이 지금 20년 동안 미국 증시를 주도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펠로알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BS 증권에서는 IT 섹터와 성장주의 하방 압력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는 미미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들이 최근 이제 작년 12월 30일, 31일이고 1월 초까지 5거래일 동안에 기술주를 투매를 했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최대 규모로 매도를 했고 대신 이제 또 이게 공매도가 아닌 장기 보유 주식 매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를 통제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생각보다 굉장히 매파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여파가 여전히 이어졌다. 그래서 투자 심리 냉랭했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국채의 움직임을 봐도 체크가 됩니다. 10년물이 장중에 1.75를 찍었고요. 통화 정책에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에 근접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있는 게 국채 시장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어제 1.75까지 10년물 금리가 갔다가 1.73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작년 3월에 1.77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고 거기는 넘는 거는 기정사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내내 조금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에서 2% 초반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예상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도 저희한테 당분간은 가치주가 유리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죠? 성장주보다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도 이제 가치주가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은행주나 유가 상승으로 이쪽이 에너지 업종은 강세를 보였고 그런데 어제 다우가 이제 그러니까 가치주로 구성된 다우가 0.5%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나 S&P 500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결국 그 이유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술주가 안 좋을 것이지만은 가치주도 그렇게 저는
일방적인 우위를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시소 장세 네, 예상해 주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 가치주가 좀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어제가 저점이 단기적으로 지지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미국 시장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기술적 반등 나오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서도 좀 IT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월가에서도. 네,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좀 평가가 궁금합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좀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뷰가 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데이터 산업으로 인해서 마이크론이 올 한 해 이익 굉장히 잘 낼 것 같다. 이런 좀 분석이 실적 발표하고 같이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일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도 마이크론. 네, 뭐 예. 이 시장이 이렇게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도 소폭 이제 강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실적은 뭐 굉장히 잘 나왔고 앞으로 이제 뭐 가이던스도 괜찮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나쁘게 영향을 미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 대해서 저희가 뭐 비메모리하고 메모리하고 좀 나눠서 본다면 사실 메모리 쪽에 대한 우려가 좀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디램 가격에 대해서도 언제쯤 강하게 반등을 할 것인가 요 시기를 각각 다 다르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조금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디램 시장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디램 시장의 반등은 빨라야 5, 6월 정도는 될 것이 2분기 보세요.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뭐 주가는 선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 거고 네.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확인은 거친다면은 주가는 소폭적으로 좀 더 하락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하락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뭐 매수를 어떻게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의 흔들림 뭐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 다시 한번 저감에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많이 밀렸는데 그 안에서 지금 SK하이닉스가 약보합권에 마감이 됐고 1% 안쪽에 삼성전자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밖에 안 빠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노무라 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 목표주가 22만 원이나 굉장히 높게 부르게 되면서 그래도 역시나 뭐 가장 믿을 만한 주식이 반도체일까 또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나오게 되잖아요. 마이크론과 겹쳐가지고 반도체주가 조금 더 주도권 자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일단 저는 뭐 주도권을 잡는다기보다는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가 어제 소폭 약보합으로 기록한 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으로 저는 샀어요.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예. 노무라 증권에서 22만 원 나온 것으로 봐서는 또 다시 뭐 한번 고점의 사인이 아닌가 또 그렇게도 보고 있네요. 저는 고점에 저는 대한 지금 사인이요? 그 얘기를 지금 들었거든요. 네. 지금 앵커님한테 지금 들었는데 어제 네. 그런 보고서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아, 예. 그거를. 네. 그렇게 높은 목표 주가 준 것에 대해서 고점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좀 챙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시간에서 그렇게 반응이 강하진 않아가지고요. 마이크론 쪽 정규장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어떻게 확인을 해줄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가파른 긴축이 시사가 되면서 뭐 환시장이라던가 채권시장, 뭐 주식시장까지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트리플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 나가자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어쩔 수 없고요. 좀 저도 여기서만 나와서 얘기하지만은 네. 방송이니까 뭐 비중 축소를 뭐 적극적으로 뭐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실 거예요, 다들. 예. 뭐 그렇죠. 뭐 네. 좀 애매한데 좀 가급적이면 좀 현금 챙겨야 되고 좀 비중은 올해 같은 경우는 주식에 대해서 크게 뭐 수익률 높게 가져가지 말자는 얘기를 뭐 공개 방송에서는 얘기를 했고 조금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내년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연초의 분위기가 약간 흉흉하다고 할 수 있는 게 FOMC 탓이 굉장히 크잖아요, 전문가님. 많이 좀 시장에서 이 탓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 발표가 되는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올 경우에는 그래, 연준에 밀어붙이는 정책에 대해서도 좀 동의를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더 괜찮아지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빠르게 긴축될 것 같은데 대차대조부 축소도 진행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 긴장하게 될까요? 고용지표 결과에. 그 후자 쪽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후자 쪽이세요? 하지만은 시장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흔들리겠지만 오히려 그게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다우나 S&P 500은 그동안에 좀 덜 빠졌으니까 조금 충격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록 다음에 이제 시선이 고정이 될 것 같은 게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이제 내일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수치에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면은 투심은 한 번 더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최현재 전문가의 시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로 조금 돌아보면은 환율이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1,200원대 결국에는 찍었거든요. 1년 5개월 만에 1,200원대 위로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안착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다시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지 환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게 이제 1,200원님이 넘는다고 해서 뭐 네. 시장에 대해서 큰 폭으로 뭐 충격을 받는다기보다는 저는 뭐 1,250원 정도까지는 괜찮다고는 열어놔야 그냥 보고 있고요. 어. 그게 뭐 안착을 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1,100원, 1,190원 후반에서 결국에는 뭐 1,230원, 뭐 많으면 50원까지는 좀 밴드를 좀 위로 상향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뭐 크게 뭐 환율에 대해서 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따른 뭐 수혜주 피해주도 아직까지는 나눌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매에는 영향을 그래도 많이 미치겠죠, 환율이? 예, 물론 그게 이제 원래는 영향을 조금 미쳐야 되는데 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발을 쉽게 못 빼고 있죠. 그동안에 사놨던 거를 팔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산 측면도 있어 보이고 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선물 포지션 매도 쪽으로 시장 하락 쪽으로 매도 포지션을 하방 포지션을 지금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완전히 구축이 되면은 공격적인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오늘 증권사들의 단기 지수 전망, 뭐 주간 전망도 지금 빨리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면은 하단 다시 설정을 하는 증권사 많습니다. 2,900 하향 이탈 가능성 있다라는 경고 멘트 나오는데 전문가님도 요거 2,900까지 뺏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만약에 오늘 시장이 열려 봐야지 알겠는데 네. 만약에 2,900이 빠지면은 뭐 일부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오늘 그런데 이게 또 주말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고용지표도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만약에 투자자들이 약간 좀 몸을 사린다고 하면은 뭐 네. 내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오늘 좀 보합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보합이든지 강보합이든지 일단은 조금 그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도 외국인입니다만 기관이 요즘에 너무 얄밉잖아요. 네,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에 적극적으로 포트 구축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런 매도가 나온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물론 랭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리밸런싱 과정에서 뭐 나오는 것으로도 지금 볼 수는 있는데 저는 네.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 금융투자 쪽에서 작년에 배당락을 받으려고 공격적으로 샀던 게 지금 배당 받고 나서 배당락 이후에 공격적으로 매물이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단기적인 매물이 그쪽에서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다 나올 만한 것으로 봤는데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지수는 하방 압력을 좀 받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좀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받아줄 세력이 지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안 받아주고 연기금도 지금 매일 한 1,000억 내에서 1,000억 안쪽에서 계속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고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개인들만 계속적으로 사간다고 해서 뭐 해결이 나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조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물이 조금 줄어들어야지 좀 될 것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네. 공격만 하는 쪽은 계속 공격만 하고 수비수들은 계속 수비수만 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공수교대가 좀 전환이 돼야지만 시장의 분위기도 좀 바뀔 것 같은데 당분간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뭐 전환이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전략의 변화 부분이라든가 변화구도 그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상당히 최근에는 보수적인 전략을 주고 계시잖아요, 전문가님. 그러면서 저한테 뭐 방어주도 선호를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주말장이고 하기 때문에 크게 포지션 변화를 두기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어떻게 준비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가지고 있는 거는 만약에 수익이 네. 나면은 뭐 조금씩 일부 계속적으로 현금 챙겨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공격적인 매수는 지금 아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네. 모멘텀이 살아있는 뭐 철강, 조선 이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조금 모멘텀을 가지고 가도 괜찮고요. 뭐 아직 매도의 타이밍은 그쪽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홀딩하셔서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종목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오면 일단 팔자는 게 제
지금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거는 좀 여유가 있으신 전략일 것 같고 수익이 나면 비중이라도 줄여가지고 인포켓 하자라는 전략을 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은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게 철강하고 조선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어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고 추가적으로 기계하고 건설 쪽도 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치주에서 계속 순환매 돌 거라고 보세요? 어제 건설 섹터 네.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건설주가 다 오른 건 아니에요. GS건설만 네. 강했어요. 뭐 그거는 좀 개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GS건설은 뭐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고. 건자재 쪽이 조금 더 움직였고 그 전날에는 그렇죠? 그래, 맞습니다. KCC 네. 필두로 해서 예. 일단은 저는 뭐 철강, 조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요즘 얘기가 하고 있는 2차 전지 장비 섹터는 조금적으로 좀 더 들고 가도 된다. 장비 뭐 쪽이요? 꺾이는 신호 보고 팔아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섹터별로 전략까지 조금 더 점검해 주셨네요.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별다른 신호 없이 내일의 고용 지표를 기다리면서 마감이 기록이 됐습니다. 네, 연준에서는 뭐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만 믿고 있는 거는 고용이다. 워낙에 고용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정책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내일 확인이 될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증시에서는 대처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가치주 쪽에서 그래도 조금 더 생존 전략을 찾아보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면서 뭐 철강, 조선, 기계, 건설, 건자재 이런 쪽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에 대한 뷰 나오고 있거든요. 프리뷰 전망대 함께 좀 살펴보시면서 덜 올라온 주식 중에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가치주를 선호한다라는 투자 의견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